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M&A 얘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째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고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포인트들도 잡아가도록 하죠. 시오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M&A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첫 시작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 얘기가 10월 초부터 나왔다고는 하나 지금 이제 지난 주말부터 좀 본격화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네. 이 사안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부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산업 전체 입장이 있을 것인데 우선 정부 입장을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선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항공산업 전체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이 정부는 절실히 할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내년 말까지 한 4조 8천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예. 과연 그렇다 이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나라 그 기간 산업이 항공 산업을 살릴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 돈을 들여서 항공 산업 전체를 살리는 것보다는 8천억 정도를 한진그룹에 지원을 해서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해서 그 뒤에 그 두 기업이 그 LCC 저가항공사를 세 개를 가지고 있으니 네. 그러니까 항공업계의 구조조정과 저가항공업계의 구조조정을 같이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고요.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이 두 개 항공사를 합쳤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에 대한 관점인데 그 부분은 정부에서는 굉장히 전 세계 7위 항공사라고 발표되면서 굉장히 있다고 하지만 네. 이 부분은 아직 퀘스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어떻게 그 운영을 할지에 대한 것은 확답이 없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은 돈을 최소한으로 내면서 항공업계 구조조정까지 이룰 수 있으니까 좋게 말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당연히 거둘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이 이만큼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대한항공으로만 갈지 아니면 현대기아차처럼 분리법인으로 그렇죠. 이렇게 갈지 이건 나온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너지도 지금 얘기도 나오는 거는 물동량 단순 합계 계산하면 세계 10위, 규모 전체 합치면 7위 그 정도인데 글쎄요, 앞으로의 시너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할 게 있을까요? 몇 가지 짚어볼 점이 있어요. 우선 두 개 회사 다 국제기지 않습니까? 예. 현재 노선을 점검해 보면 약 54개의 노선이 겹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일반 시민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노선이 겹치면 줄일 거 아니냐? 네. 그럼 우리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공권 가격은 비싸질 그렇습니다. 수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반박을 합니다. 대한항공 측은 첫 번째는 스케줄을 더 다양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인천 LA나 인천 시카고 인천 뉴욕선이 대한항공도 있고 아시아나 있다면 예. 시간대를 더 다양하게 해서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게 이제 반박을 올리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항공사의 외국 항공사가 30% 좀 됩니다. 네. 그들이 경쟁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일반적으로 높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퀘스천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조금 진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은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흑자를 보는 이유는 화물 운송 때문이죠. 네. 이 화물 운송이 굉장히 효율화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화물 운송 측면에서 인천공항이 허브 역할을 함으로써 화물 운송에 대한 국가 인프라, 운송 산업은 분명히 시너지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큰 건데 인력 운용의 효율성입니다. 당연히 두 개 항공사 합치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네. 인력이 줄을 텐데 현재 대한항공에서 밝히는 건 1,000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사실 불확실합니다. 대한항공이 17,000명, 아시아나가 10,000명 정도 되면 한 3만 명 가까이 된 숫자에서 최소 10%, 해도 3,000명입니다. 네. 저는 분명히 인력 구조정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양산 노조에서 합의는 봤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불가피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공이 로스앤젤레스에 지점이 있습니다. 예. 두 개 지점을 같이 운영할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그러겠죠. 그런 식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자, 네 번째는 조금 그나마 다행스러운 시너지는 정비 절감 효과입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자회사를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네. 아시아나는 루프트한자에게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유출이죠. 이 두 개의 정비를 합친다면 MRO,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 대한 코스트가 줄어들면서 또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는 진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 효율화도 가능하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다만 지금 당장의 걱정은 뭐 승자의 저주라고도 하기도 하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한 이유가 이거 잘못했다가 HDC 현산까지도 지금 위태위태할 수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 소송을 불사하고서라도 지금 네. 안 하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자체만으로도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데 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 HDC 현산이 사실은 이 계약을 파기한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코로나19라는 악재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고 나서도 추가 부실을 확인한 거죠. 네. 네. 추가 부실 규모가 현재 부채가 12조 원의 자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추가 실사도 하지 않고 덥석 그 산업은행의 제안에 응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현재 백신이 나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정상화는 내년 연말까지 보는 게 사실은 상식적인 선인데 예. 그때까지 이 항공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 불확실성에다가 추가 부실을 숨긴 상태까지 이미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추가 부실 확인도 절차도 없이 이 계약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넌센스다. 승자의 저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떤 증자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고는 하나 그래도 가져가는 주체가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그 대한항공에 대해서 재무적인 변화가 어떻게 관리될지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난제라면 난제인 것이 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하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 소위 삼자연합에서도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이미 이번 M&A 소식이 있기 전부터 그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경전은 이미 시작이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M&A 건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벌써 뭐 소송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네. 여기는 가면 갈수록 그러면 점이 가경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거래에서 이제 어제죠. 어제의 KCGI 측에서 이제 공식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이번 인수 전에 조원태 회장 외에는 성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로 이제 그 비판을 했는데, 예.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KCGI나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입장에서는 이 분쟁이 있어야만 사실 한진칼에 대한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자기들 약속했던 수익률을 약속할 수 있어서 이런 분쟁을 이제 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산업은행이 이번 인수전에서 굳이 유상증자, 즉 한진칼에 대한 유상증자의 방법밖에 없었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네. 그 8천억이라는 돈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었는데 굳이 그 방식을 택했다는 것은 이 방식을 택하면 가장 유리한 사람은 조원태 회장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진칼의 주식이 증자이기 때문에 네. 희석되면서 예.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증자로 들어온 산업은행은 조원태 회장의 편에 설 수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한 10%가 이미 우군으로 붙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분석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우리 자본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은 종식됐다라고 지금 한진칼의 주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이제 KCGI 측에서는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아마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방금 짚어주신 그 부분 때문에 지적들이나 아니면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조원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돈을 쓰지 않은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의 증자 참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는 거고 또 산업은행이 지분 한 10%를 인수했을 경우에 이게 조 회장의 우군으로 가게 된다면 앞뒤만 보면 산업은행이 이제 조 회장 쪽으로 편을 들어주게 되는 그렇습니다. 꼴이 된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재계 비판보다 아니라 정치권의 비판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듯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국민연금이 편을 들어준 걸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은행의 역할은 산업은행은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은행입니다. 근데 국가 기관 산업에 대한 지킴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물론 제일 초두에 산업 전체 측면에서 보면 어떤 시너지는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방식의 문제입니다. 굳이 한진칼의 유상증자의 방법밖에 없었냐의 방법입니다. 예. 그 방법은 가장 유리한 사람은 조원태 회장인데 문제는 그렇게 지원했다면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강력한 제한 사항이나 조원태 회장이
그저 경영진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뭔가 페널티가 확실하다면 좋은데 예. 현재 법적으로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뭐냐면 구두로 그냥 잘한다고 그런다. 문제가 있으면 경영진을 교체한다고 약속했다. 예. 구두 약속일 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한 제약 조건이나 여러 가지 옵션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저도 그분이 사실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잘 안 지키면, 잘 못하는 것 같으면 경영진 교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나중에 표대교를 의미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뭔가 대응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은 참 모호한 것 같습니다.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삼자연합 측에서 뭐 앞에서 소송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하나 그 이사회에서 제안을 하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한진그룹 자체도 사정이 어려우니까 잘 나가는 기업, 그러니까 주력 산업을 빼면 다 팔아서 그거 현금화 시켜가지고 빚도 갚고 해라 하면서 이제 택배서 분리매각 방안 제안을 하는 거였잖아요. 네. 이거는 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이 8천억이라는 돈을 따져보면 아마 캐시아 측에서는 비슷한 금액의 회사가 뭐가 있을까를 따졌는데 그나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은 한진택배라고 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이제 한진택배의 한 반 정도 규모 되는 게 작년에 매각이 됐는데 매각 규모가 4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진택배가 시장 가격은 한 1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차라리 이 돈으로 이 매각을 해서 이 자금으로 가치가 높아져 있으니 매각을 해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산업은행이 유상증자를 받아서 인수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캐시아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이건 모르는 겁니다만 삼자연합 측에서는 충분히 어떤 지금의 자금 사정, 재무구조 개선을 필두로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M&A 건과 관련해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 독과점 논란입니다. 네. 뭐 당연히 그런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고 뭐 LCC까지 합치더라도 항공업의 70% 이상을 이제 대한항공이 가져가게 되는 네. 거니까 여기에 대한 논란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공정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대한항공이 현재 국내선 점유율이 23%, 아시아나가 19.3%입니다. 이걸 합치면 42%인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대한항공이 진해를 가지고 있고 아시아나가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적강공사 점유까지 합치면 62.5%고 국제선은 무려 73%입니다. 예.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모든 이 우리나라의 외국에 나가는 손발을 좋은 퇴장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독과점 문제에 있어서 공정위에서 판단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좀 호의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는센스인데 뭐 국토부에서는 운수권을 배분할 때 단독 노선은 운임평가와 같은 방법을 써서 이걸 해결하기도 하는데 저도 강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국민들이 안심하고 독과점 논란이나 향후의 폐해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저는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을 특히 통으로 가져가려는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선택권이 많지 않은 건 이해가 가나 그래도 독과점 논란은 당연히 피해가기 좀 네, 힘들 그렇습니다. 것 같고 이게 교통정리가 어떻게 돼야 될지도 정부와 또 기업들 입장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장 측면에서도 질문을 드려보자면 어떤 3자 연합까지 합쳐서 이런 분쟁이 있으면 당연히 눈길이 한진 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너지나 그리고 시장 지배력을 봤을 때 역시 대한항공 쪽으로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 대한 뭐 주가 전망이나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진칼에 대한 주가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우선 한진칼이 지금까지 주가의 부양책은 사실은 KCGI가 측과 연합측과 그 좋은 퇴장 측의 기념권 분쟁으로 인한 기대 심리 때문에 사실 굉장히 상승한 건데 일단 그 변수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이제 확정된다면 산업은행이 유상증자가 된다면 경영권 분쟁은 종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발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거는 합병으로 인한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잠식 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까지 이어지는 백신의 발표. 이미 일본이 3억 명을 확보했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지금 확보하는 이런 차원이라면 네. 그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상승,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전 같았으면 대부분이 뭐 피인수 기업 주가는 떨어지고 오르고 네. 인수 기업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게 많았었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이런 포인트들 때문에 대한항공도 좀 강세를 기록했다가 오늘 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만은 아무래도 보는 관점들이 좀 많이 달라지긴 한 것 같습니다. 한진칼과 또 대한항공의 주가 전망도 이렇게 해봤고요. 아시아나항공의 글쎄요, 리스크라면 리스크라고 해야겠네요. 그 리스크를 짐을 털어낸 곳이 두 곳이 있죠. 일단은 금호산업인 거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아직 소송건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HDC 현대산업개발도 네. 약간은 문제 해결됐다라고 안심을 하긴 할 것 같은데, 이 두 기업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금호산업을 보면 금호산업은 호재를 만난 거죠. 사실은 금호산업은 지금까지 그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망설이고 있던 여러 사업들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네. 금호산업은 당연히 저는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HTC 현사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시아나항공의 그 지금까지 그걸로 인해서 발목 잡고 있었던 주가의 기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주력 산업인 건설, 토목 쪽의 산업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상승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불확실성 하나는 제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저 효과는 잠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투자 의견과 전망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참 여러 번 얘기를 한 거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물론 산업은행에 돈도 들어갔고 최종적으로는 대한항공 소액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얼마나 참여를 해주느냐, 그리고 그 참여한 돈으로 인해서 아시아나항공을 매수하는 꼴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은 뭐 재벌 특혜다, 네. 당연히 이어질 수 있을 테고,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이번 사안을 보시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미 대한항공은 우리 머릿속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억들이 많습니다. 땅콩 회항, 물컵 갑질, 이런 걸 보면서도 그 갑질의 당사자인, 거기다가 경영권 분쟁까지 당사자인 이 조은태 회장 일가에게 정부 세금인 돈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몰아준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향후에도 여러 특혜 시비에 논란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특혜를 주면서 그에 대한 제한 조건이 너무 없다는 것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는 이럴 바에는 정부 지원으로 이런 식으로까지 지원하는 것은 현재 지금까지 항공산업에 지원한 돈과 8천억 플러스 향후에도 지원할 돈이면 실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에 현재 시총보다 높은 금액을 지원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5조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지원으로 특정 일가에게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고요. 우리 이럴 거면 정부 자금이 투입된다면 국적기를 국가에서 이미 루프트한자라든지 유럽의 많은 항공사들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정도면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국영 기업 가능성도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았겠냐라는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으로서는 물론 뭐 가능성은 많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아쉬운 부분에서 특히 어떤 재벌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지적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런 빅딜과 관련된 주요 포인트들 함께 짚어봤고요.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